안녕하세요. 투보이 경장입니다. 저는 오늘 좀 그냥 이런저런 생각은 참 많았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또 올리는 거는 쉽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바쁘죠. 저 풀타임으로 일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텐데. 네, 일단 첫 번째 MBN에서 이번에 나온 그 여론조사 하나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얼만큼 중도에서 그 지지율이 벌어졌는지. 처음에는 뭐 비슷비슷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차이가 난다. 국민의힘 22%, 민주당 42%. 근데 정말 중도가 민주당이 좋아서 그렇게 움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완전히 완벽한 중도거든요. 근데 제가 뭐 그걸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 비슷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유권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냥 탄핵 얘기부터 쭉 해볼게요. 그냥 이거는 뭐 우리 법적인 얘기, 뭐 진영적인 얘기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중도들, 저 같은 유권자들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그런 것에서 좀 한 발짝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자면 말이에요. 탄핵이 났을 때 너무 황당했어요. 진짜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법적인 제도적인 것이 월카하지 않는 나라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되게 놀라웠고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이것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내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느끼지 못했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인데 그렇게 느끼지 못하도록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으면 그거는 저는 대통령이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내란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할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다면 그거는 국민들한테 전달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이건 뭐지 하는데 막 계엄이 또 금세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막 모여가지고 뭐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막 두루루루 모여서 빠른 시간 내에 계엄 해제가 선포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뭐 갑자기 대통령 뭐 별 줄줄 달린 군인들이 다 막 뭐 체포되고 구속되고 뭐 국회에서 증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0일 3일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이 1년으로 치면은 6분의 1이죠. 아니 6분의 1도 더 돼요. 그쵸? 이제 6분의 1 조금 더 넘어요. 그쵸? 4분의 1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 시간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진 거예요. 이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진짜 너무 황당한 부분이고요. 그동안 뭐 의료 대란이니 뭐 과학기술 업계 그쪽 예산 삭감이니 뭐 남녀 갈라치기니 뭐 이런 거 다 제하고라도 이건 정말 너무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힘이 없겠죠. 그쵸? 기존에 국민의힘에 들어간 지 얼마 그래 뭐 몇 년 됐다 하지만 그래도 배타적인 국민의힘 정서를 생각해 봤을 때 뭐 당연히 힘이 없겠죠. 근데 본인은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게 그렇다고 자기 그 분당갑 유권자를 대신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탄핵 소추 안에 찬성표를 던지시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김예지 뭐 김상욱 의원 뭐 이렇게 다 들어가서 뭐들 하고 나오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비록 거기 들어가서 찬성은 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다양한 목소리 이런 걸 보면서 조금 그래도 저 정당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좀 있구나. 아니 정상적인 표현은 좀 너무했고요. 그래도 좀 상식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오픈마인드로 생각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법리적인 판단을 헌재에 맡기고 일단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 사태에 계엄을 내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문제의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좀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민주당 이꼴 이재명
대표 자서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자서전 읽고서는 정말 제 눈을 의심했었고, 그런 가치관은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의 가치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되게 그때 좀 놀랬어요. 우리나라에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되는 나라인가라는 거에 대한 뭐 의문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그냥 여하튼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거고, 그래서 좀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그래 뭐 그래도 국민의힘에는 좀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잃어버린 신뢰지만, 대통령한테 놀란 가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믿어보려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게 저런 식으로 흐르진 않겠지라는. 근데 요즘 보세요.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나경원 의원, 아니 뭐 윤상현 의원, 아니 권영세 의원, everyone 다 가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그런 게 이루어져도 본회의에 들어가서 찬성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뭐 내지는 막 헌재 가서 항의하고, 뭐 그렇게 제스처 정도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무슨 막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뭐 이런 분들 가가지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의원들. 보면서 이 당이 정말로 이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이런 불안감, 공포, 황당함, 이런 거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정말 이런 것들을 헤아리는 정치인들인가? 정말 민생, 지금 이 나라가 전체가 담론을 잃어버린 채 헤매고 있는 이 3개월에 대한 책임감은 정말 없는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실망이 들면서, 사실 요즘 만약에 이재명 대표만 없는 민주당이라면 민주당을 좀 자세히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단계까지는 약간 걸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65대 35. 근데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얼굴이 딱 떠오르면 이러고 다시 75대 25.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리더십이 나타난다면 정말 55대 45까지 이렇게 흔들릴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퀄리티에 의해서 흡수될 수도 있는 그런 중도층이 꽤나 있다라는 거.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제가 국민의힘 각각의 잠룡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대선 후보라고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중도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